2017 캠퍼스의 따뜻한 봄을 반드시 꼭 느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입시 핫라인, 입시 정보 진행을 맡은 박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떻게 공략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EBS 대표 강사이자 대학 진학의 성공의 길 김성길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 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학교 현장은 물론 대입 상담을 통해서 이 생생한 경험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제시해 주실 분 지난 시간에 안녕하세요. 이어서 순정여고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체적인 그 전형의 유형들 그렇죠.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학교에서는 각각 대학에서는 어떤 평가 요소와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지 평가 요소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거 평가 요소에 대해서 우선 좀 표를 보면서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교과 좀 성적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네. 종합 전형은 그 성적의 학년별 추이랄까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한 네. 뭐 성적이랄까 이런 네. 부분이 이제 교과 전형과 다르게 네.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비교과 영역을 반영을 합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네. 진로 활동들을 반영하게 되고요. 또 창의적 체험 활동 이외에 또 비교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독서 활동이 있고요. 네. 또 방과후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충실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이나 뭐 리더십, 학업 의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 종합전형이 또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생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학교의 여건이랄까 지역의 여건 또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로서 반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요소를 통해서 네. 그 학생의 어떤 학업 의지나 전공 네. 적합성, 창의성, 인성, 또 자기주도성,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 이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이군요. 네. 네. 그 종합적으로 생각해요. 네. 평가 요소가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크게 교과와 그렇죠. 비교과로 비교과. 나누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교과 관련 활동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아까 김 선생님께서도 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와 관련된 평가 내용이 네. 중요합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죠. 성적. 정량적으로 네. 평가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종합전형에서 교과와 관련된 내용은 정성적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기계공학과를 갖다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네. 기계공학과를 전공하려면은 수학이나 물리 과목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학생이 교과 성적 가운데에서 수학이나 물리 성적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전체 성적 평균 네. 내신 등급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네. 결국은 교과와 관련된 종합 전형을 평가할 때 네.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좋은 평가를 네.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학생이 학교 내에서 수상 실적에도 나와 있는 교과와 관련된 자기의 실적을 얘기하려고 교내 영어 경시대를 나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영어 경시대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어요. 네. 뭐 그런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의 영어 교과 성적은 자신이 갖고 있는 평균 성적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하겠죠. 네. 아이가 수상 실적은 있는데 성적은 낮다.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겠죠. 네. 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네. 흔히 할 수 있는 오해가 학생들이 네. 상이 있어야지 뭐 몇 점을 더 네. 받나 보다. 또 상이 없는데 나는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사실은 중요한 전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면 상을 받기 위한 노력 이런 네. 노력이 보여져야 되고요. 또 상을 받은 뒤에 변화, 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좀 좋게 평가를 받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깜빡 놓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네. 경우에는 학교생활 충실도도 보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한 교과목, 예를 들면은 국영수사 네. 문과 학생들, 네. 국영수가 이과 학생들 네. 이런 그렇게 주요 하죠. 과목을 가지고서는 준비를 하다가 학교 안에 국영수사나 국영수가 들어갔지 않은 예를 들어서 한문이라든가 제2외 제2외국어라든가 기술점 과정 네. 이런 과목의 성적을 갖다가 등한시하다가 그런 경우 많아요. 많죠. 네, 예. 네. 그 아이들이 아, 버리는 이거 거거든요. 꼭 들어야 되겠네요. 예, 예. 결국은 그런 아이들은 뭐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르는 중에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보는 학교에서는 네.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나오면은 좋은 성적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네. 종합전형에서는 좀 아, 다르겠죠. 네. 예. 정석- 반영하는 그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대학마다 좀 다른 차이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대학이 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지원하는 대학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열심히 해야 네, 되는데 네. 아이들에게는 또 너무 이 교과도 열심히 하면서 또 비교과 활동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좀 과학한 전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학의 반영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나 지원학과 관련한 쪽에 좀 가중치를 더 두는 대학도 있고 네. 또 성실도 부분에서 그렇죠. 반영하지 않는 것을 너무 무성하게 된다면 네. 좀 점수를 좀 낮게 주는 뭐 그렇죠. 그런 그래서 대학 합격한 사례를 보면은 예.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학교생활 충실도를 많이 보는 학교가 네. 있고 아니면은 성적 중에서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적이 좋은 거를 또 우선해서 보는 학교도 네, 있고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인데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크게 갖는 궁금증이 선생님 제가 모 대학 무슨 학과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몇 내신 성적이 지금 네. 이래요. 네, 네. 몇 등급이 가죠? 이제 네.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이 내신 등급으로 딱 끊는 전형은 아니지만 네. 그 보통 이제 2에서 4등급 정도 되는 네. 아이들이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합격하는 등급은 어느 정도 있다. 네.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정성적 평가라고 하셨으니까 네, 학생 네. 입장에서는 자기의 평균보다 진학하려고 하는 학과 관련된 과목을 좀 더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그렇죠. 자세라든가 네, 또는 네. 교과와 수상 실적의 연계 이런 말씀도 그렇죠. 해주셨고요. 네, 네. 또 무엇보다 성적의 향상 추이도 중요하죠. 그렇죠. 뭐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학생들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등수가 아니라 정성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맞습니다. 부분 예.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이제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조금 더 얘기를 네.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뭐 수상 네. 경력 이런 것도 이제 비교과 영역의 하나의 네. 부분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상 경력 부분에서는 그 상을 받았다면 네. 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 네. 비교과의 다른 영역에서 네. 말하자면 이제 근거가 돼야 되겠네요.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교과 세특이나 네. 담임쌤의 종합 의견 속에서 그것이 좀 나와줘야 그렇죠. 예, 좋은 네, 평가를 맞습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네. 동아리 활동을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관련한 그런 활동을 하려고 상당히 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한 동아리 활동도 물론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스페인어과를 간다. 네. 근데 우리 학교는 스페인어를 배우지 않아. 네. 그럼 선생님 저는 스페인어를 안 배우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네. 고민이 나올 수 네,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가 예를 들어 영어라면 네. 영어 공부를 어떻게 충실히 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아이가 스페인어과를 온다면 스페인어를 잘 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부분이 이제 그렇다면 또 아이들도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또 봉사활동이에요. 네, 예. 봉사활동 예. 네. 선생님 저 봉사활동 몇 시간 해야 돼요? 저 봉사활동 안 했는데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교내 봉사만 하고 교회 봉사는 안 했는데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진정성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몇 예.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개념이 예. 없죠. 정성적 네. 평가니까 네. 봉사활동 몇 시간. 정성적. 이거는 이제 기억해요. 그런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일부 대학이 그런 전형이 있었습니다. 네. 봉사 300시간을 하면 맞아요. 자격을 주는 그때도 이제 자격만 줬지 뽑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걸 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럼 시간적인 뭐 부분보다는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했느냐. 또 봉사를 많이 했다면 네. 봉사 활동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의미가 있는 봉사 활동이라면 네. 그것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봉사의 기본은 자기 방, 자기 집을 치우는 거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예. 자기 방도 안 치우면서 남의 집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면 이게 진정한 봉사활동이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학교 봉사, 자기 교실 깨끗이 치우고 네. 중간 현관 쓸고
이런 것도 봉사에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도 진정성이나 질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교과와 비교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고 네네. 학생들도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사례, 이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를 정말 듣고 싶고 궁금해하거든요. 네. 이제 하나씩 사례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분명히 같은 조건을 가졌는데 이 학생이 어떤 대학에는 붙고 또 네. 어떤 대학에는 떨어져요. 이게 참 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오늘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것이 꼭 일반화될 수는 없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원하는 지원자 풀에 따라서 네.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네.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네.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량 평가를 한 성적 같은 거는 발표할 수 있지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발표할 수도 없고 아마도 힘들 겁니다. 네, 하면 해서도 안 난리 날 것 되겠고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성적 평가를 발표할 수가 없다는 대목을 결국은 아. 고등학교 현장에서 합격한 아이들 사례를 모아놓고 네. 그 모은 아이들을 이렇게 조합을 나눠보면은 이 대학에서는 이렇게 뽑고 이 대학에서는 이렇게 뽑는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목에서 사례 첫 번째 아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똑같은 학과, 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인데 똑같은 학과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5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그 5개 대학을 보면은 1단계에서 떨어진 대학도 있고 네. 2단계까지 가서 면접을 통과해서 합격한 네. 대학도 있습니다. 네, 네. 뭐 대학교의 수준을 갖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비슷한 대학이라고 수준들을 봤으면은 이 대학들이 어떤 대학은 1단계에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네. 어떤 대학은 최종 합격을 시켰단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를 따져보는 것이죠. 평가 여기 나와 기준이 다른 있는 거죠. 그렇죠. 비교과 네.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이가 과학 동아리도 했고 교내 실험대 동상도 네. 수상했고 뭐 학급 회장도 했는데 어떤 대학은 1단계가 떨어지고 어떤 네. 대학은 최종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놓고 구분해 본다면은 네. 아마도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이 네. 학생이 학교 성적을 보면은 아.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는 성적이 좋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성적을 뚝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이 학생이 네네. 6, 7등급을 받았었습니다. 아. 결국은 학교 생활 충실도 면에서 대학에서 조금 반영을 해서 1단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대학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봤을 것이다. 예, 라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네. 이런 사례를 보고 고민해야 될 것이 내가 갖춰놓은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있는 중요한 활동 내용들을 보고 네. 교과와 우리 아까 교과하고 네, 비교과로 네. 구분했잖아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서 네. 어떤 대학에서 교과를 치중하는지 어떤 대학에서 비교과를 네. 치중하는지 또 어떤 대학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주로 보는지 어떤 대학은 학교 생활을 주로 네. 보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목에서 중요한 사례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가할 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재상에 맞는 아이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R&E 보고서에 대해서 흔히 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R&E 보고서 같은 것들 요즘 아이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측에서 평가할 때는 그 보고서가 상당히 수준 높은 뭐 네.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간단한 네. 소논문 형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꼭 내니까 합격 안 내니까 불합격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저 최근에 정말 좋은 말씀인 것 사교육이 같아요. 너무 달라붙어서 네. 이것을 대행해주는 이제 그런 사교육까지 등장했다고 네. 하는데 그런 식의 너무 어려운 수준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너무 그쪽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싶습니다. 좋은 말씀 예.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정말 진정 이 관련된 학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진정성 아까 그렇죠. 말씀해 예, 주셨던 그런 그 거죠. 부분들 유념해서 이런 예. 부분들에 저 보고서 못 썼는데 막 이렇게 예.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는 그렇죠. 없을 것 그리고 이제 같아요. 모든 전형이 다 똑같지만 학생이 지원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지원했나라는 지원풀이거든요. 네. 지원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가 이 대학은 가고 저 대학은 떨어졌는데 이게 뭐 지원풀이 평가가 다르니까. 잘못됐냐가 그렇죠. 아니라 지원풀이 달랐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정말 이 학생은 이제 진로가 뚜렷한 학생이에요. 이제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뚜렷한데 관련 이제 내신이 부족한 경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게 되죠. 네. 사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아이가 정말 이제 많죠. 저는 선생님 제 꿈은 교사예요. 교사예요. 뭐. 그래서 네. 의대를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성적이 3등급에 어떻게 하면 좋죠?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의 고민이 바로 이런 학생과 같은 고민이라고 네. 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서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어떤 열정을 통해서 사실은 내신 성적을 극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성적을 보면 2.92등급, 그러니까 거의 3등급에 가까운 아이였던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꿈이 이 초등교사라는 꿈을 갖고 2.92 갖고는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요즘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가 되면 1.73으로 한 등급이 올라오게 되고요. 또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결국 한 1.8등급까지 내신 성적을 올린 거죠. 이게 정성적인 거죠. 성적 향상추이. 그렇죠. 네. 향상추이에서 네. 중요한 대목이죠. 네. 그래서 성적이 점점 향상이 됐다. 향상이 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좋게 평가를 한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 또 하나의 오해는 이게 향상이 되니까 또 좋다라고 하니까 네. 애가 이제 5등급인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뭐 4등급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3등급이 됐을 때 쌤이 저 5에서 3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붙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는 진짜 풀을 생각을 해봐요. 네. 노력에 지원하는 지원자의 네. 풀에 맞춰서 네, 그 생각을 해야 안에 된다는 풀이고 거죠. 이렇게 이제 2등급 후반, 3등급에서 또 1점대까지 올려놔면 대학 입장에서는 네. 좀 좋게 이 아이를 그렇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특히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했거든요. 네. 주로 이제 교대나 사대 가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진로랑 네. 연결이 딱 되어 그쵸. 있네요. 그래서 자, 이 학생 지금 보니까 네. 비교과 활동의 내용이 네. 1학년 때서부터 네. 꾸준하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교대에 맞춰져 있어요. 네. 그죠? 네. 때로는 교대에 맞춰져 있어도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떨어지는 학생들 사례가 많았는데 네. 이 학생은 보니까 아까 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적이 좀 낮아서도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활동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적을 끌어올렸다는 뭔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네. 꾸준히 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아마 좋게 평가받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2학년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데요. 2학년 학생들 경우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았어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렇죠. 좀 이 사례를 네, 통해서 이런 사례를 좀 아이에게 봤으면 힘을 주면 좋죠. 예, 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하고 면접이 중요한 이 기둥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죠. 이 면접 맞습니다. 준비라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네. 많이 발견되는 것이 면접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남학생들 많이. 못한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면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지금 뭐 사례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학생은 서류는 굉장히 잘 갖췄고 성적도 네.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1단계를 대부분의 모든 대학에서 네. 다 합격시켰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사례에서 봤을 때는 어떤 대학은 붙고 정말, 네. 어떤 대학은 떨어졌지만 이 학생은 모든 대학에서 다 합격을 시켰고 네. 야 너를 좀 보자. 어떤 놈이길래 그러냐라고 그래서 면접 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떡해. 최초에 다 떨어졌습니다. 어떡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학생은 가지고 있는 비교과의 네. 내용들과 내신 성적이 잘 매치가 네. 돼서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진짜 보고 이 비교과의 내용과 성적을 확인하면서 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학생이 아마 면접에서 대학에서 원했던 수준이 되지 않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성적이라든가 비교과의 내용을 네. 역으로 뒤집었겠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추가 합격은 했지만은 면접이 약했다는 것이죠. 이 학생을 놓고 봤었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 네. 그죠? 학생부 보는 전형이 있죠. 한양대학교. 네.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양대 전형을 보면은 네. 사실 뭐 수능도 들어가지 않고 또 교과 성적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천서도 없고 그냥 학생부. 학생부만 네. 가지고 보는 전형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지원할 때는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네. 근데 그런 전형이 또 문제점은 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학생부가 기록돼 있는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네. 풀인 거죠. 그래서 네. 뒤늦게 생각한 아이가 지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학생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기록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교사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우려도
좀 있는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사례에 나오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한양대 종합전형을 한번 넣어봤었더라면 네. 하는 이제 아쉬움도 있고 물론 합격을 했습니다만 네. 아니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서류만 평가하고 면접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한번 노려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사례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신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쪽 전형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학생들에 따라서 네. 면접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특히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학생들이 또 여학생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네, 안타까워서 예. 안타까워서요. 남학생들은 이 면접을 하면 짧아요, 언어가. 네. 예, 한 문장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연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성호 선생님 사례 보니까 네. 정말 학생이 자기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기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적합한 전형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생각이 네, 정확하게 예 많이 드네요. 이제 전공 적합성은 좋은데 예 그래서 좋아서 그렇게 합격한 사례가 또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교과 내신 성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낮았지만 네네. 학생이 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 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표를 보면서 좀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원한 학생의 표를 보시면 이 학생의 내신은 지금 평균적으로 3.7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신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풀 중에는 그렇게 높은 내신은 그렇네요. 아니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예. 건축학과를 지망했는데 예. 수학이나 물리 과목이 4등급을 받았었어요. 예. 이 학생 그죠? 보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했지만 꾸준히 또 건축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학생이 네네.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건축 동아리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또 미술 작품 만들기에서도 또 건축 관련한 네. 것으로 또 상도 받고 또 교내 소논문 활동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과 세특이었습니다. 아. 예.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충분히 정말 낮았는데도 그 학교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은 훌륭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교사들이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줬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또 합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쵸.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성적도 안 좋고 아이는 진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버틸 수 있는 길은 없을 때 선생님들이 교과 세부 사항이라든가 그 특기 사항에다가 이 아이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써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례가 보여주는 예,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또 할 수 네. 있는 오해가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네. 선생님들이 내신 성적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내신 성적 딱 보고 야, 너 4등급인데 4등급이 안 돼. 하고 그렇게 아이한테 이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네.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비록 그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너의 꿈이 그러하다면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희망을 줬다면 그 네. 아이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상담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내신이 안 들어가는 전형은 네. 아니지만 내신을 갖고 좀 단정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죠. 종합전형이죠.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 학생의 경우를 보더라도 3학년까지 진로 활동이 굉장히 잘 기록되어 있고 교과 세부 능력상 이런 것들의 교과 교사들의 기록이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이 학생부가 담임 선생님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교사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네. 학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학생들을 끌어가야 할지 네.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네. 결국은 진로라든가 여러 네. 가지를 관여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의무감을 갖고 또 하는 네. 활동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학교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의무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 비교과 활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단기적으로 큰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조금 넓게 생각합니다. 즉 아이들이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됐을 때 연차적으로 아니 월별로 3월 달에 아이들에게 진로 비전 페스티벌을 열어서 진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2개월 후에 학과 설명회를 선배들을 불러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9월이나 10월경에 진로 진학에 관련된 상담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갈등되는 요소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네. 아이들로 봐서는 그 기간이 좀 길게 생각이 되지만 순차적이고 세부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우리 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은 그 대목을 놓고 길게 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그냥 단편적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진로를 네. 잡아두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진로는 단계적이고 그 아이 마음속에 확신이 네. 서야지 준비가 되거든요. 네. 능동적으로. 그런 대목을 학교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유성호 선생님 학교가 네. 사실은 그런 걸 잘 준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네. 짜고 거기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르는 그런 네. 학교다. 그런 점에서 참 잘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막 무거웠는데 이제 학생들이 먼저 네,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좀 네, 마음이 놓이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아우성이 많잖아요. 네. 힘들어서. 네. 그건 근데 어쩔 수 진로라고 없지 하는 않습니까? 것이 사실은 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네. 선생님 제가 1학년 때는 의사가 꿈이라서 네. 예, 관련해서 뭐 생명과학 활동을 했는데 2학년 때 제 꿈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이 활동이 틀린데 어떡하죠? 네. 이런 고민을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로를 찾아서 순차적으로 맞게 가는 그런 학생도 있고 네. 또 진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1학년 때는 뭐 생명과학 쪽을 했더라도 2학년 올라가면서 기계공학 관련으로 뜻이 바뀌었다면 네. 바뀐 대로 또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찾아진 진로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네.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예. 다만 이제 원서 쓸 순간에 지원한 학과라면 그 학과에 대한 활동을 그 즉시에서는 적어도 3학년 때는 그것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예, 전혀 안 하고 쓸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학생 얘기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해서 이제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럼요. 거죠. 학생들 그래서 역할 중요하죠. 학생과 학부모, 네. 학부모님도 하셔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놓고 뭐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네. 좀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대입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들이 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성적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은 성적이 안 좋아도 학생부와 관련된 비교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좀 기피하는 것이 좋겠고 네.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교를 네. 믿고 그 아이를 맡긴다라는 느낌을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을 하지 말자는 거고 네. 진로를 또 빨리 찾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말자. 조급해하지 예, 말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네. 출발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제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노력을 하고 또 네. 거기 관련해서 직업이나 학과를 찾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진로 적성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찾지 못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나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했던 많은 얘기들 중에서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길 선생님, 유성원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 2시간에 걸쳐서 그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준비할 것도 많아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빠른 길은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 속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스토리를 보여야 합니다. 지원학과를 정하고 지원학과 관련 성적과 활동과 수상과 독서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상을 했다면 그 상을 타게 된 노력과 상을 타게 된 변화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 활동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정하시고 지원학과 관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과 세특이나 네. 담임쌤의 종합의견 속에서 그것이 좀 나와줘야 그렇죠. 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진로는 단계적이고 그 아이 마음속에 확신이 네. 서야지 준비가 되거든요. 네. 능동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교를 네. 믿고 그 아이를 맡긴다라는 느낌을 갖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찾아진 진로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네. 큰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